그 후 장례식이 끝나고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어머니는 햄셀에 와서 2주일 동안 머무르셨다. 이 동안에 어머니는 충분히 휴식을 취했을 뿐더러 자신이 받았던 많은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썼다. 그 중 하나는 해롤드 윌슨 수상에게 보낸 답장이었다. 최근 며칠 동안 정부의 많은 부서들이 본인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 진실로 그리고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국장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것의 대부분이 귀하의 개인적인 배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윈스턴이 작고한 후 처음 몇 주일 동안 클레멘타인은 두 개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클레멘타인은 비록 일생 동안 차트웰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나 그것을 즉시 내셔널 트러스트에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둘째도 클레멘타인은 하이드파크 게이트를 팔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아파트를 하나 구하고 싶었다. 이 결정의 대부분은 클레멘타인이 햄셀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다. 이 무렵에 친절한 친구들과 친척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로니와 마리에타 트리가 바베이도스에 있는 아름다운 저택으로 클레멘타인을 초청했다. 또한 말보로 공작이 클레멘타인에게 자마이카의 몬테고만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오라고 초청했다. 이 초청에는 크리스토퍼와 필자도 끼어 있었다. 이것은 이상적인 계획이었다. 우리들이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는 차트웰의 양도를 위한 예비적인 계획을 위해 그레이서 햄벌린과 필자와 함께 내셔널 트러스트의 대표자를 만났다. 어머니는 차트웰 양도에 관한 세부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셔널 트러스트와 같이 긴밀하게 일하는 과업을 그래서 햄벌린과 필자에게 맡겼다. 우리들이 카리브해로 떠나기 조금 전에 클레멘타인은 랜돌프로부터 이해심이 많고 다정스러운 편지를 받았다. 랜돌프는 마라케시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공식적인 전기를 쓰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바르바도스와 자메이카에 가신다니 기뻐요. 지난 10년 내지 15년 동안에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휴가를 잘 보내신 뒤에는 스스로 새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우리들은 2월 24일에 사우템프턴에서 뉴요크 햄킨 메리호를 탔다. 바베이도스에서는 10일간 머물렀고 거기서 우리들은 비행기 편으로 자메이카로 갔다. 자메이카에서 클레멘타인은 말보로의 장녀인 사라 러셀과 머물렀고 크리스토퍼와 필자는 말보로와 같이 머물렀다. 집들이 서로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함께 매일의 계획을 짰다. 이 몇 주일 동안 그들은 클레멘타인에게 깊은 친절을 베풀었고 클레멘타인은 푸른 하늘과 햇빛을 즐기며 유쾌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들과 거리가 먼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클레멘타인은 한 달 기간의 휴가를 끝내고 약간 원기를 얻어가지고 3월 말쯤에 귀국했다. 클레멘타인은 즉시 아파트를 구하기 시작했다. 카리브해에서 2, 3일 되었을 때 클레멘타인은 80회 생일을 맞이했다. 랜돌프는 로열 카페에서 클레멘타인을 위해 멋진 오찬회를 열어주었는데 이 모임에는 클레멘타인의 자녀와 손자들이 거의 다 참석했다. 얼마 안 있어서 클레멘타인은 프린시스 게이트 7번지에 아파트를 하나 구했는데 이 아파트는 하이드 파크 게이트에서 반 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은 동네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아파트 건물의 6층에 있는 것으로서 크고 해가 잘 들었다. 클레멘타인은 즉시 필요한 개조를 했고 실내 장식을 했다. 클레멘타인은 9월 초에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리고 하이드 파크 게이트 집은 10월 말에 경매에 의해 팔렸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이드 파크 게이트에서 클레멘타인의 개인 비서 노릇을 하던 노니 체퍼먼과 요리사이던 릴리 더글라스 여사가 새 아파트에 와서 계속 일을 봐주었다. 노니는 1964년 4월부터 클레멘타인의 개인 비서 직분을 맡아서 클레멘타인이 사망할 때까지 돌봐주었다. 릴리 더글라스 여사는 1964년에 하이드 파크 게이트의 요리사로 왔는데 클레멘타인이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자 아파트에서도 계속 일을 해준 탁월한 요리사였으며 대단히 지성적인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클레멘타인에게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글라스 여사가 1976년에 암으로 사망했을 때 클레멘타인은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다. 1965년도 5월에 클레멘타인과 랜돌프는 여왕과 점심을 같이 했으며 랜돌프는 아버지의 가트 훈장을 관례대로 여왕에게 반납했다. 윈스턴이 사망한 지 한 달 내에 알렉산더 원수는 윈스턴 처칠 기념 신탁 기금을 만들자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영어 사용 국민들에게 여행 장학금을 제공하려는 데 있었는데 이 아이디어는 본래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이 논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운동은 전폭적인 축복과 지원을 받아 300만 파운드가 모금되었고 1966년에는 1차로 60명의 처칠 학자들이 이 혜택을 입었다. 그 다음에도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에 대한 이 살아있는 추억에 격렬한 관심을 가졌다. 1965년 5월에는 또 클레멘타인에게 많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준 일이 있었다. 수상의 추천에 의해서 여왕은 클레멘타인에게 종신 귀족의 자귀를 수여했다. 클레멘타인은 스펜서 처칠 남작 부인의 자귀를 얻었으며 상원에서의 소개식이 6월 15일에 거행되었다. 우리들은 클레멘타인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기뻤으며 이것은 클레멘타인에게 새로운 출구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클레멘타인은 무소속 의원석에 자리를 잡았고 1965년에는 상원에 15번 등원하였으며 7월 20일에는 사형 폐지 법안에 표를 던졌다. 그 다음 해에는 7번 등원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투표는 하지 않았다. 1966년 이후부터 클레멘타인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상원에서의 토론은 들을 수 없었으며 그녀는 그것을 크게 실망했다. 런던에서 클레멘타인의 사교 생활은 재빨리 부활되었다. 저 클레멘타인의 옛 친구들이 클레멘타인을 초청해 주었으며 클레멘타인도 그들을 자신의 새 집에서 접대하기 시작했다. 클레멘타인의 일기를 보면 자신의 가족이 왔을 때의 파티 이외에도 소규모의 오찬회에 관한 세부적인 것이 적혀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